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0월 7일 월요일입니다. 밖에는 비님이 오고 계십니다. 우리 허경영 시인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시는 분들, 언론의 피해자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연찮게 저희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허경영 시인님을 똑바로 알아볼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언론의 피해자들도 우리 허경영 시인님을 올바르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난세용 허경영을 아십니까? 116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경야독으로 섭렵한 인류의 지식과 사상. 나는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구두 닦기를 하면서 중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의 꿈을 펼치기 시작했다. 비록 야간 중학교였지만 주간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했다. 기거하는 곳이 공부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다른 곳을 몰색하여 그곳에서 일과 공부를 병행했다. 무허가 합숙소에서는 구두 닦기 아이들이 피우는 담배 연기와 냄새 때문에 도저히 공부하기가 어려워 다른 곳을 전전하다 화계사로 옮겼고, 화계사에서는 일이 너무 많아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여 숭산 스님이 떠나시던 때 같이 화계사를 떠났다. 내수동 교회에서도 할 일이 많기는 마찬가지였다. 목사님은 사람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며 일을 소개해 주셨다. 그리하여 잠시 폐타이어 공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폐타이어 공장에서 타이어 더미에 깔리는 사고 이후에도 교회 교인이 운영하는 동양당이라는 금반지 공장에서 일을 했다. 일을 끝내고 학교에 갔다가 밤에 교회 목사님 사택으로 돌아오면 거의 파김치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학교 숙제나 복습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학교 공부 후에도 성경을 읽는 일에 몰두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유학책을 섭렵하고 북한산 자락의 화계사에서 대장경을 공부해 불교 사상을 통달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기독교 사상을 터득해 갔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같은 것은 예를 들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를 영빈천국으로 사자한문성구로 만들어 외우기도 했다. 그리하여 이 무렵 나는 유교와 불교, 기독교의 사상을 섭렵하여 서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런데 너무 일이 고되고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다. 평일 낮에는 금반지 공장, 밤에는 학교 공부를 병행하고 일요일이면 주일반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갈 무렵 나는 목사님과 의논하여 그곳을 떠나 홍제동 산꼭대기에 천막을 치고 혼자 살게 되었다. 홍제동 무악산은 안산이라고도 불리는 야트마을 마을 뒷산이다. 당시에만 해도 산이 제법 위에까지 달동네가 형성되어 있었고, 중턱에 있는 약수터에 사람들이 물을 기르려고 올라오곤 했다. 나는 군용 천막을 장만하여 겨울에는 약수터 근처에, 날씨가 풀리는 다른 계절에는 꼭대기에 천막을 쳤다. 천막 안에는 이불을 깔고 한쪽에 책임의 옷가지를 놓았다. 학교가 끝나고 돌아오면 늦은 밤이라 촛불을 밝히고 숙제며 공부를 했다. 초를 살 돈도 없는 날이면 눈이나 달빛에 의지하여 공부를 할 때도 있었다. 먹는 것은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서 하루 2개씩 호떡을 사다가 아침 저녁으로 1개씩 먹었다. 간혹 밤에 지가 와서 호떡을 먹어버리는 날이면 아침밥은 굶었다. 어느 날 밤에는 자고 있는데 코끝이 따끔하여 눈을 떠보니 쥐 한 마리가 내 코를 갈가대고 있었다. 나는 낮에는 시내로 나가 볼펜 같은 것을 팔고 저녁에는 학교에 다녔다. 그런데 낮에 일을 하고 돌아오면 동네 아이들이 내 천막이 있는 곳까지 와서 놀면서 천막에 들어와 내 책을 찢어서
딱지를 만들어 놀다가 버리고 가기도 했다. 나는 안 되겠다 싶어 김치독보다 작은 독을 하나 구해다 천막바닥에 땅을 파서 묻고 그 속에 책과 다음날 아침에 먹을 호떡을 넣었다. 그리고 합판을 깔고 가마니와 이불을 덮어 놓았다. 그 이후로는 책이 뜯기거나 호떡이 없어지는 일이 없게 되었다. 시험 기간이면 그나마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던 볼펜 행상도 할 수 없었기에 그런 때는 효자동, 혹인동, 궁정동, 내수동, 사직동 등의 동네를 찾아가 한옥집 대문을 두드리고 사람이 나오면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밥을 얻어먹었다. 그 당시만 해도 인심이 좋은 편이어서 대부분 문을 열고 밥을 주었다. 이 중에는 늘 대문을 열어둔 집이 한 곳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고 정주영 회장님 댁이었다. 그곳은 찾아가면 언제나 아주머니가 직접 나와 나를 불쌍하게 하고 대견하다며 밥을 먹게 해 주었을 뿐 아니라 주머니에 용돈을 넣어주기까지 했다. 그렇게 나는 혼자 힘으로 살아가면서 풍찬노숙, 형설지공으로 공부했고 때로는 탁발성처럼 남의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으면서도 학업을 모든 일의 중심에 두었다. 그리하여 인류가 쌓아온 지식과 사상을 섭렵함으로써 인간 사회의 정치와 경제, 종교, 역사와 과학 문화를 이해하고 그 정수를 파악하였다. 이 모든 것은 인간 세계와 문화를 이해하여 그것을 방편으로 장차 세상에 내 뜻을 펼쳐가는 데 도움을 줄 것들이었다. 고생이 재산이다. 나는 인생에서 고생도 하고 실수도 하며 실패해 본 것이 재산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한다. 옛말에도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다. 고생과 실패는 깨달음을 주고 성장시켜 성숙된 사람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서성이다. 자신이 고생을 해보아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어떤 성공을 거두었을 때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진정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실패와 실수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며 관대하게 만들 수 있다. 실수하거나 실패한 타인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을 피하고 이해하려는 속 깊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 없이 자라게 된 것부터 고생이요 시련이었지만 내가 겪는 고생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을 해본 적이 없다. 어머니의 무덤 흙을 바라보며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과 선한 마음으로 앞을 향해 달려갔고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나는 어려운 고비에 처할 때면 주변에서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지금도 내 마음속에는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 은인이 자리하고 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은 내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그들을 위해 뭔가를 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훗날 내게 금액의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10년 넘게 여러 개의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1만 5천여 명의 고아와 거린을 위해 다 쓴 것도 그러한 어린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네, 우리 신이님은 돈만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사용을 하십니다. 산업화가 심화되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커지자 나는 가난한 서민들을 생각했고 그것을 해결하여 서민들도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구상했다. 그것이 바로 예산을 전략하여 일정 나이에 이른 모든 국민에게 15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방안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고생과 시련을 겪으며
내가 살아온 길은 내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 내 소명을 이루어가기 위한 행로에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을 구상하고 이것의 실현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탄탄한 초석 역할을 하였고 또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믿고 있다. 청년 취업과 중소기업. 서울에서의 생활은 내가 자영업체나 회사라는 곳에서 일하는 경험을 쌓고 그 세계를 알게 해준 시기이기도 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그 시절만 해도 공장이나 제조업체의 근무 환경은 무척 열악했다. 교회에서 머물며 다녔던 금반지 공장은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환경이었다. 값비싼 금을 취급하다 보니 도난을 우려해 창문을 모두 폐쇄했고 이 때문에 공장 안의 공기는 말할 수 없이 탁했다. 금속을 녹이는 과정에서 넣게 되는 청산가리는 유독성 물질로 탁한 공기 속에서 이런 독극물을 다루다 보니 건강이 형편없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 당시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환경이 열악했다. 이러한 악조건에서 일을 했던 나는 장차 우리나라가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기업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편 지금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못하는 청년들이 수두룩하다. 사실은 일자리가 없다기보다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중소기업은 10곳 중 7군데가 일할 사람이 없어 발을 구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있어도 가려고 하지 않고 실업자가 되어 있는가? 어떤 이는 청년들이 고생을 해보지 않아서 그렇다며 청년들을 나무란다. 물론 옛날을 생각하면 아주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것은 우리 청년들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배려가 없는 차가운 말이다. 그 청년이 힘든 입시 지옥을 뚫고 대학 공부를 한 혹은 그 이상의 공부를 한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그런 가혹한 말을 쉽게 못한다. 내 자식이라면 몇 년씩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수십 차례 떨어졌는데도 또다시 대기업 입사 시험에 응시한다고 하면 이제 그만하고 적당한 곳에 가라고 말할 수가 없다. 오히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곳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공부하는 자식을 뒷바라지하게 된다. 따라서 청년 취업 문제는 차가운 논리와 합리성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내 자식처럼 잘 되기를 바라는 따뜻한 시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왜 청년들이 중소기업의 많은 일자리를 마다하고 대기업을 선호하는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임금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비슷한 학력과 스펙을 가졌는데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는 고임금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지만 자신은 급여도 적고 복지 혜택도 별로 없는 중소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브랜드 이미지나 인지도도 낮다. 한마디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것은 폼이 나지 않는다. 괜히 대기업에 다니는 또래 친구를 보면 주눅이 들고 남자의 경우 여자들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자를 선호하지 않으니 결혼 상대를 찾는데도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당장은 그렇더라도 장래성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럴 것 같지도 않다고 생각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남아돌아도 청년들이 선뜻 마음을 내지 못한다고 봐야 한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취업을 지원하려는 정책 위반자들은 청년들의 이러한 심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청년들을 중소기업에 들어가게 하려면 중소기업 취업 시 만족스러울 정도의 혜택을 주고 장래성이 보장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당장 급여 액수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일함으로써 장래가 보장되는 희망이 있다면 망설였던 청년들뿐 아니라 중소기업이라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청년들까지 중소기업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다. 나는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입장을 생각하며 그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각에서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좋다고 생각한다. 즉,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국가에서 몇 년 동안 매월 100만 원 정도를 직접 지원하고 거기서 2, 3년을 더 근무한 사람들이 이후 자신의 사업을 꿈꾸는 경우 무담보, 무보정, 무이자로 3억 원 정도를 창업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몇 년간 매월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많이 줄어든다. 국가 지원 기간 후에는 국가 지원금은 없지만 그동안 임금 인상도 있고 2, 3년 정도 더 근무하면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더 일하는 사람이 상당할 것으로 본다. 물론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자도 없지 않을 것인데 회사 내에서 관리자의 직책 정도를 가질 수 있는 연차이다. 이 정도라면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이 추진되면 청년 실업 문제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고도의 기술이나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업무인 경우 신규 인력이 계속 줄어오고 4, 5년 정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형태로 인력 교체가 일어나는 것이 인건비 절감 면에서 더 유리하다. 청년들에게 창업의 꿈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금 당장 버는 돈도 중요하지만 그곳을 다니면서 후일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희망까지 가질 수 있다면 중소기업 취직을 삶의 도약을 꾀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에 취직한 경우와 비교를 해보아도 대기업의 경우 처음 입사했을 때는 좋지만 점차 승진 스트레스를 받다가 나이가 들면 퇴직을 해야 한다. 그런데 퇴직 후 창업을 하고 싶은 경우 사업성 있는 아이템이 있어야만 창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기업에 다닌 것은 창업 지원 면에서는 아무런 이점이 없다. 전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창업 자금을 구해야 한다. 그런데 나의 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일정 기간을 근무한 사람은 창업 자금으로 무담보, 무보정, 무이자로 3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비록 월급은 대기업보다 조금 적어도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보장이 생긴다. 급여가 적어서 근무 환경이 나빠서 혹은 폼이 안 나고 자존심이 상해서 기피했던 중소기업을 기피할 이유가 없게 된다. 청년 취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이 바로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간 내가 제시하는 방안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 우리 허경영 시인님의 방안대로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 행복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난세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허경영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복 짓는 하늘의 복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복 짓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